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YKS 유경식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과 기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우리가 또 이제 기분과 감정 그리고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피아니스트라는 애가, 피아노 전공한다는 애가 무슨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뭐 이런 걸 해 라고 싶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지혜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종교를 갖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위로할 수도 있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사실상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뭐 책에서 읽었던 것들이나 제가 삶에서 느꼈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께서 또 공감하실 수 있고, 아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싶으시면 또 여러분께서 그 삶에, 여러분의 삶에 또 적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의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혹여나 말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욕을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조금 말을 하다가 더듬거나 아니면 그렇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기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분을, 우리는 사실상 기분 자체가 굉장히 수시로 바뀌는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자꾸만 그거에 더 집착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아씨, 기분이 왜 이래? 아, 왜 안 좋은 걸까? 아, 걔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아침에 그 먹었던 게 그렇게 맛이 없어서 그런가? 아휴, 부인이라는 애가 무슨 뭐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차라리 그냥 경식이네 집 가가지고 걔한테 뭘 맛있는 걸 좀 해달라 그럴까? 제가 좀 요리를 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기분을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 불쾌함을 그냥 먼지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의 기분 변화를 우리는 피할 수 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기분을 막는 것도 사실상 더더욱이 불가능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분에 따라 자신과 삶과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기분은 더 나빠지게 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모든 일들이 다 심각하게 보여요. 주변의 상황들이 다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우울한 상태에서 심각한 말들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토로하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안 좋을 때는 사실상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저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연애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 오빠 얘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기 얘기만 맨날 하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바뀌지를 않아. 아니면 다른 누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아 경식아 걔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빠랑 이렇게 사귀면서 되게, 아 오빠가 날 이해하지 못하고 오빠의 우선순위가 나인 것 같지가 않고 되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룹이나 아니면 취미생활이나 그런 게 다 우선순위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공감을 해서,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러냐? 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야 그냥 헤어져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열쇠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클라하잇은 없었어요. 클라하잇이 뭐냐면 이제 확실함이라는 이제 독일어고요. 제가 이제 막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독일에서 6년을 살아서 그런가 독일어 단어가 가끔씩 이렇게 막 섞여서 나와요. 뭐 이렇게 뭐 어디에다가 기입을 해라, 근데 기입하라는 게 이제 안 나오고 아인트라겐 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가셔서 아인트라겐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언젠가는 뭐 독일에서 평생 살 날도 올까요?
제 꿈입니다. 뭐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기분이 좋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어떤 애들이 막 이렇게 내가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막 이렇게 뛰어놀아. 그러면 걔도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 이렇게 뛰어놀아 이렇게 하다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아이씨 야 좀 조용히 좀 있어.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게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기분의 원리를 모르면 나중에 후회하기나 아유 아빠가 미안하다 야 아유 아빠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랬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내가 반응했던 거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기분의 원리를 알게 되면 갑작스러운 반응으로 사람들을 당황시키게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감정은 늘 한 곳에 그리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합니다. 만사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기분이 나빠지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밝아지면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치죠. 아유 뭐 좋아. 아 오늘 날씨도 좋네. 저기 나무도 푸르고 바람도 좋고 근데 또 밤이 됐는데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 아휴 날씨는 왜 저 모양이야. 진짜 왜 살아가냐. 에휴 뭐 내 기분을 알아주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 이럴 때가 우리의 일상이지 않아요. 근데 뭐 이런 기분의 원리가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기복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평온한 사람들도 있고 전 좀 기복이 좀 심한 편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욱 했다가도 또 괜찮아지고 약간 이런 건데 좀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이제 뭐 명상이나 그런 걸 하면서 좀 많이 이제 기분을 좀 평온함을 많이 찾았는데 자 우울할 때일수록 넓은 시야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능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즉 생각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나아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자꾸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 얘가 잘 맞을까 모르겠어. 어떤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야구 선수가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실수를 했어. 근데 사실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실수를 했건 말건 그때 당시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 다음으로는 사실상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간에 어떤 스캔들이 났어요. 그 사람이 뭐 성추행을 했다고 하자. 근데 그 사람 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잘못된 예인 것 같아요. 뭐 성추행은 물론 잘못된 거니까 뭐 용서를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야구 선수가 그렇게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연하고 생각하고 비하하고 비관하고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뀔까요? 세상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만 더 힘들어지는 거고 사실상 현재를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서 온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세 번째 동영상에서 현재의 원리를 설명할 때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환경의 변화나 힘든 고뇌의 과정을 통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환경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환경에 대한 견해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쁠 때는 결혼을 덫이나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한데 반면 기분이 완전 좋아졌어요. 긍정적이야. 그러면 결혼을 위대한 협력 관계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어려. 미안해. 난 너무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새로운 악기를 시작하고 싶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근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가 해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고 해야 한다면 선택을 해야겠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 해보자.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래 도전해보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좋은 예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되겠어? 나처럼 못난 애가 될까? 그 사람이 날 좋아할까?
그런 식으로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해서 우러나오다 보면 부정적인 아우라만 계속 풍기게 되고 그 사람한테 고백을 했더라고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자체도 훨씬 더 적어지는 거겠죠. 근데 좀 그냥 나중에 생각하자. 기분 좋을 때 생각하자. 기분 좋을 때 생각하면 아휴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자체는 순수한 거잖아. 순수한 건데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한번 해보자. 먼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한다면 설령 차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감정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 생각이나 감정 자체를 굉장히 객관적인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생각이나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오케이. 어디까지 했지? 오케이. 기분이 안 좋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십중팔구 실망하거나 후회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달리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더욱더 적극적이래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심각하게 기분이 들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더 생각하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의 진짜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기분이 침체된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오로지 부정적인 감정일 뿐이고 따라서 그런 감정을 신뢰하거나 거기에 근거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어떤 일에 대해 누군가와 의논하고 싶다면 기분이 좋을 때를 택하세요. 근데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필이면 기분이 안 좋을 때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시각이 제한되어 있음을 시각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를 찾게 돼요. 위로받고 싶고 그래요. 근데 또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이 그건 네가 잘못했네. 그건 너 실수지. 네가 제대로 행동도 못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왜 불평을 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보자. 그럼 완전 나한테 비수를 완전 계속 꽂는 거야.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프게. 예? 그쵸?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고 기분의 원리를 이해하고 감정의 원리도 이해하면서 조금 더 내가 지금 과열이 돼 있구나. 많이 조금 지금 침체돼 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건 그냥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다들 유머 감각이나 균형 감각을 잃습니다. 따라서 기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하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말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의 원리를 모르고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나빠져 있다는 걸 모르면 그 사람 자체도 사실상 우리처럼 지금 알면서 감정의 원리를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 그러면 왜 나한테 왜 그래? 네 기분 안 좋은 게 내 탓이야?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관계만 소원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감정이 안 좋구나. 그러면 그냥 저 사람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왜 기분이 뭐 안 좋을까? 그냥 좀 측은하게 여기는 거. 좀 측은하게 여기는 거. 상대방을 좀 측은하게 여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응하면서 내가 진짜 소인배처럼 나도 막 아이씨 죽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이거죠.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느낌이다. 어떤 의식이나 기술에 의존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면 그 느낌을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짜증나는 날일수록 조심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아침부터 기분이 잡칠 때가 있어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알람은 왜 7시에 울리고,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기분 안 좋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냥 몇 시간이라도 잘 잤다는 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다니는 학교도 못 다니고 한국에 갈 뻔했어요. 뭐 그 이유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저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몇 달 동안 죽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내가 속된 말로 차라리 그냥 이 인생 끝내버려가지고 더 이상 살지 않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정도, 지금 너무 감정이 폭받쳐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몇 달 만에 문제가 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고요. 근데 그게 다 지나고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유학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눌 거고요. 제가 눈물이 나네요. 너무 힘들었나봐.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이거에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제도 제가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어떤 집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성악가예요. 성악가신데 성악을 하시면서 갑자기 뇌졸중이 온 거예요. 남편과 이혼도 하게 되고 뇌졸중도 와가지고 진짜 몇 년 동안 몸이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대요. 근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괴로웠는지를 떠오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내가 아이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상 내가 이렇게 지금 반은 마비됐지만 반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왼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거에 느끼게 됐대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삶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감사할 조건이 늘어나는 거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한 예는 조금 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항하지 않고 차분히 수용하면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우울한 기분에서도 그냥 편안해 보여요. 왜냐면 그 사람은 기분이나 감정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조만간 다시 행복해지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있기 때문이죠. 기분이 나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트레스는 의외로 힘이 약하대요. 되게 특이하죠? 되게 특이해요. 그쵸? 스트레스는 의외로 힘이 약한데, 스트레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혹 존재해도 그 힘이 아주 미약하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건 사실상 언제나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편승해서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시 읽을게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언제나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편승해서 의존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니면 존재하지만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그냥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스트레스는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그냥 내 생각에서 비롯된 거야. 내 감정이나 기분이 그냥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야. 아니면 스트레스는 사실상 존재하잖아. 실제로 환경이나 그런 데 스트레스가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는 실제로 없어진다는 거죠.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현실 속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일 뿐이다. 제가 한때 성인 여드름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피부 관리를 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매일 로션 바르고 뭐 했는데, 그때 선크림도 많이 바르게 되고 뭐 피부과도 엄청 다녔어요. 근데 이게 속여드름이다 보니까 흉터가 남더라고요. 흉터가 남다 보니까 이게 짜증이 엄청나요. 근데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야, 여드름 또 났어.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여드름 때문에 어떡해. 그래서 내가 이 친구만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야. 여드름 얘기만 하니까.
그게 3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 또 여담 얘기야. 그만 좀 해. 여담 얘기 그만 좀 해. 어떻게 할 건데, 이미 낳은 거.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미 낳은 거 어떨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미 낳았어요. 이미 엎드러진 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여담이 났으면 내가 식이요법도 하고 내가 먹는 식습관 잘못됐구나 그것도 바꾸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오히려 삶에 좀 희망 자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다시 읽을게요.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현실 속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일 뿐이다.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스트레스를 부릅니다. 자꾸 외부에서 무슨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부른대요. 우리는 환경 탓을 하거나 환경이 안 바뀌면 불행의 원인으로 치부합니다. 환경이 바뀌더라도 스트레스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기도 하는데, 이런 믿음은 환경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스트레스의 올가미에 갇혀 계속해서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바쁠 때 꼭 스트레스를 받아. 아, 왜 이렇게 바쁘냐, 이럴 때 꼭 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정을 바꾸지 못하면 난 스트레스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설령 일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스트레스가 또 유발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또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일정을 무조건 바꿔야 하니까. 그렇죠? 일정을 바꾸기보단 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실제로 스트레스는 당신의 생각이 더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했다시피 임신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대한 축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우선 스트레스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한 당신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해바라기처럼, 이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감정. 당신의 감정은 해바라기처럼 밝고 즐거운 쪽을 향한대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우리의 감정 자체는 항상 긍정적인 걸 향한대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 자체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쪽을 이렇게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나쁜 쪽으로 치달을 때면 그것을 제어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일종의 빨간 깃발을 내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경질 아니면 짜증, 노여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짜증이 나거나 신경질을 부리게 되거나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나쁜 쪽으로 치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 상태는 난리가 났네요. 이제 그런 감정 상태는 과열된 자동차 엔진과도 같다고 합니다. 엔진이 과열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동을 끄겠죠. 그리고 열을 낮추겠죠.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추던가요.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생각도.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우아하게 내가 속도를 늦추고 내 기분이 안 좋구나 하면서 멈추는 게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평상심을 잃고 과열됐을 때는 머리를 비우고 하던 생각을 멈춰야 한다. 그러면 다시 긍정적인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언급했듯이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왜 그런 감정에 처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분석해도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나고 침울해지거나 근심에 사로잡힐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죠.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생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거 왜 이렇게 나는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우울할까?
심각하게 더 받아들이고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하다 보니까 더 기분 안 좋아지고 오늘 하루가 안 좋았는데 내일도 안 좋고 내일 모레도 안 좋고 1년이 안 좋고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그 감정을 분석해봤자 그런 나쁜 경험만 더 확장하고 심화시키고, 반면에 지혜와 상식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 다시 말해 평화롭고 여유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화나는 일은 일단 무시하고 대신 당신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들에 관심을 집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였어요. 저도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기도 하고요. 뭐 그래도 조금 전반적으로 90% 이상은 여러분께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마술 같은 비법이나 원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네요. 이제 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습관적이고 고답적인 사고체계에 갇혀 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늘 같은 생각, 같은 이렇게 생각, 스트레스,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은 습관적인 생각의 틀을 깨거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기분 좋은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존재하는 긍정의 감정, 평온한 상태가 우리에게 또 긍정들고 행복을 이제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을 한번 볼게요. 어린애들은 이런 평온한 감정을 굉장히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고 삶을 단순하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린 시절 외에도 벽난로에 앞에 이렇게 따뜻하게 앉아있던 거, 아니면 산책을 했던 거, 아니면 놀이공원에 갔던 거, 그런 이제 기분 좋은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런 기분 좋은 경험만 계속 한다고 해서 이거에 집착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기차 타는 걸 좋아하는데 기차를 타야만 난 행복해, 그건 아니다 이거죠. 사실상 우리 기분이라는 건 사실상 물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또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감정의 원리, 기분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마음을 비우기가 훨씬 쉬워지고, 마음을 비우면 평온한 마음이 생기고, 평온한 마음이 생기면 또 이제 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죠. 습관적인 생각이 매몰되지 말고 걱정을 떠올리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삶은 극복해야 할 문제투성이로 변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이제 이성을 잃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정말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침착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이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경고신호로 활용하라.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생각이 지금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곧 불행이나 파괴적인 습관으로 그 습관을 향해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신이 내린 선물이자 당신이 지닌 놀라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의식하게 되면, 심각하게 대하게 되면 당신의 생각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좋은 능력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공포의 대상이나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문제덩어리로 받아들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평온한 감정, 행복의 느낌을 경험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에 집착하고 내가 이거를 더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행복은 떠나갑니다. 그런 상태일 때 그걸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냥 그거에 그냥 감사하고 그냥 느끼는 거, 완전히 라센이라고 해가지고, 라센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자, 네. 나는 나의 생각을 삶의 의미를, 이거는 했던 내용이고요. 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편견도 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기분이나 절망을 느끼는 것을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애랑 말다툼을 막 하고 있었어. 말다툼을 막 하다가 막 너무 진짜 미쳐버리는, 막 욕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 났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다투고 하는 게 지금 최우선일까요? 아니죠. 일단 분위기를 안 났으면 이 사람부터 먼저 챙겨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이런 생각해보세요. 애가 있는데 애가 좀 빨리 전화하는데 빨리 안 와. 걔가 미쳐버릴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아빠가 9시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너는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아니면 엄마가, 야, 엄마 말 무시하니? 너 왜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가 납치가 된 거야. 얘가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납치 전화 와가지고 돈 1억을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에 그 아이가 9시 들어오고 10시에 들어오는 게 관건일까요? 아니죠. 지금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그 아이가 나한테 빨리 돌아와야 돼. 내 아이야, 내 자식이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그래요. 아휴, 뭐 내 아이가 1등을 해. 1등을 하면 뭐 1등을 한다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우, 근데 전교 1등 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10등을 해. 10등을 하면 아우, 우리 5등 안에는 들어야죠. 근데 또 어떤 애는 30등을 합니다. 그러면 10등을 해야죠. 10등 안에는 들어야죠. 근데 어떤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반에서 꼴찌를 해요. 꼴찌에서 두 번째야. 근데 그 엄마의 태도는 이래요. 에휴, 그래도 속 안 썩이고 학교 잘 가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마음의 태도가 다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되게 만족하지 못해요. 1등을 하면 1등 하는 것에 물론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stay foolish, 그 다음에 stay hungry라고 해가지고 그런 마음자세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그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불행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봤다시피 아유, 그렇게 건강하게 커주는 게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또 한 예로 순탄치 못한 맨날 싸우고 했던 그런 부부가 있다고 칩니다. 근데 불치병이 아내가 걸렸어요. 병치레를 해요. 근데도 그 남편이 그 여자를 그냥 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정상적인 남자라면 그 여자를 간호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지나왔던 괴로움의 날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그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0분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오늘의 이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감정의 원리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